부등식의 활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최소값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겠죠?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두 번째, x가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a보다 크고 a를 포함하지 않는 큰 범위에서의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a보다 큰 범위에서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x가 a보다 큰 구간에서 fx가 증가하면서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 함수는 여기 좀 볼게요. a가 보다 큰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증가를 하고 그리고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같아도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되어도 어차피 a보다는 커질 거 아니에요. 증가하니까. 증가하니까 여기에서 0이 되어도 a보다 큰 구간의 함수값은 0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증가하고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a보다 큰 구간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가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부등식이 이제 우변이 0이 아니라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대소 비교로 나와 있는 부등식에서는 하나를 이렇게 이항을 해서 fx-gx라고 하는 걸 새로운 함수로 두고 마찬가지로 이 라지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가한다라는 걸 이용을 하셔도 되겠다. 어쨌든 도함수를 활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인 거죠. 거꾸로 fx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요. 최대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이거는 뭐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형 19번 부등식의 활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클 때, 자, x의 범위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 부등식이 x가 ln 1 플러스 x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네요.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서술형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냥 그려가지고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하시는 거를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우선은 이 주어진 함수식을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하기보다는 부등식에서는 그대로 이용을 하기보다는 이게 한 변을 이렇게 이항을 해가지고
우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증명을 하시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이항을 할게요. fx를 이항을 한 x-ln 1 플러스 x로 놓는 겁니다. 이거라 하면 자, 역시 그럼 최소값을 이용을 할 거니까 일단은 미분을 해야겠죠? f'x를 구해줍니다. 1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 좀 할까요? 그럼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 사라지면서 x만 남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여주면 되겠어요. 왜냐면 최소값을 물론 구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바로 최소값을 구하려면 또 f가 0이 되게 f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해야겠죠. 자, 근데 1 플러스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x가 0일 때 최소값을 가지거든요. 근데 주어진 범위는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했던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증가하면서 이 구간에서 증가하면서 f 지금은 얘가 0이니까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이 방법 두 번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얘가 증가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호가 양수이면은 증가함수였던 거였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에는 감소 상태였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할 건데 x가 지금 0보다 큰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예요. 따라서 이 도함수는 0보다 큰 항상 0보다 크겠죠. 이 구간에서는 아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서술형을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거 도함수까지 구한 거고요. 그래서 f 프라임 x는 0보다 큰 구간에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한다. 이거는 쓰셔도 되겠고 안 쓰셔도 되겠고 요거까지 확인하셨으면은 이렇게 이어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하는 구간이니까 서술형 답안에다가는 안 적으셔도 되겠고요. f 프라임 x 구해주시고 이렇게 바로 이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한다는 걸 보였으니까 뭘 보여주셔야겠어요?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야겠죠? 그래서 또한 적어주시고 f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f0은 0 마이너스 ln 1 더하기 0이니까 0이죠. 이므로 자, 이제 이 조건까지 만족된 거예요. fx는 x는 0보다 큰 구간에서 0보다 크다. 그러면 fx가 아까 이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테이블 해주는 거죠. 따라서 x-ln 1 플러스 x가 x는 0에서 그냥 굳이 안 적어도 됐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므로 최종 답 x가 ln 1 플러스 x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흐름 정리해 보면은 이게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게 이게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가하고 a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보임으로써 증명을 한 거였습니다. 직접 한번 서술해 보시고요. 자, 닮은 꼴 문제 19-1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게 부등식은 그냥 우변에 있는 거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최소값 혹은 뭐 증가, 감소 뭐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이항을 하셔서 푸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fx를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라 하면 미분해야겠죠? 부호 확인하기 위해서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사라지고 플러스 1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실수 x의 범위가 모든 실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최소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x인 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2의 마이너스 x가 1이 되기 위해서는 x는 0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증감표를 그려보는 겁니다. 가까이 뒀더니 자꾸 건드네요, 제가. 뭐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0보다 작은 거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양수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0보다 큰 걸 대입을 하면은 얘가 지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될 테고 플러스 1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f 프라임 1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 1이 더 크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뭐야 여기서 극소값을 갖겠구나. 부호가 변하니까 극소값을 갖는 거고요. 그럼 이제 fx의 함수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fx다가 0을 대입을 해볼게요. fx가 아까 여기였어요. 그래서 0 대입하면은 1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x 다시요. 0 대입하는 거죠? 네, 0. 여기다 0 대입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0 0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어쩐지 등호가 있었군요. 극소값이 0이니까.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이어서 자, 그럼 fx는 x가 0에서 최소값 0을 갖는 거죠. 최소값 0을 가짐으로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값이 0이니까. 즉 fx가 아까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였던 거죠. 이므로 이항해서 x는 1 마이너스
x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함수의 최소값을 이용을 해서 풀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증명하는 문제였고요. 물론 문제에 잘 나오는 거는 이제 19번 19-2나 19-3과 같은 유형이 되겠죠. 새벽이라서 목도 잠기고 배도 고프고 혹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9-2번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 얘기는 루트 x 마이너스 a ln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다시 이거를 fx라고 했을 때 fx의 최소값이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립한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 fx는 주어진 식을 이해한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최소값을 구해야 그게 0보다 크다라고 쓸 테니까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루트 x 마이너스 a ln x 이렇게 줄게요. 라 하면 f 프라임 x는 자, 루트 x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 루트 x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a 이렇게 되고요. 이게 0이 되는 x값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루트 x분의 1은 x분의 a고요. 뭐 일단 문자가 분모가 있는 건 불편하니까 역수해버릴게요. 그 다음에 a 곱해주고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길죠? 자, 그러면 x는 0 또는 x는 4a 제곱인데 우리 x의 범위 아까 문제에서 알려줬었어요. 양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 x가 0은 안 되겠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은 안 되고요. 결국 x값이 4a 제곱이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하니까요. 이게 요 값에서 이제 극값을 가지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겠고 부호가 이제 극대인지 극소인지까지 판단해야 되니까 역시 증감표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 주셔야겠어요. 사실 만약에 내가 내신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경험적으로 x가 4a 제곱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다. 최소한 극소값을 가질 거다. 라는 게 뻔해요. 그렇게 문제를 냈을 테니까 웬만해서는 막 배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서 극소 가질 거야. 최소값 가질 거야. 라는 판단 가지고 그냥 바로 fx에 얘를 대입을 해가지고 최소값을 구해 주셔도 돼요. 물론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이제 객관식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는 그렇게 푸셔도 되겠고요. 뭐 서술형이라든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확실히 좌우의 부호까지 판단은 해주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꼼수 그리고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린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좀
이제 정석적으로 부호 환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fx에다가 f'x에다가 4a 제곱보다 더 작은 걸 대입을 해 본다고 판단을 해 볼게요.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될까요? 보이실까요? 아유, 길어요. 네, 여기다가 4a 제곱보다 뭐 더 작은 거를 대입을 한다고 하면 얘가 더 커지겠죠. 이게 루트가 있고 이게 루트가 없으니까 이게 더 클 거예요. 어쨌든 분수 꼴이고. 뭐야? 네, 얘가 더 a 제곱 이게 크고. 그러니까 분수에서는 분모가 클수록 확인을 해야겠다. 대입을 해봐야겠다. 다시. 네. 4a 제곱보다 더 큰 걸 대입을 하면 이 분모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분모가 더 커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수는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게 더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큰 쪽에서는 플러스. 그럼 반대로 이게 4a 제곱일 때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였는데 4a 제곱보다 얘가 더 작아져. 얘가 더 작아지게 되면은 역시 이쪽의 분모가 더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근호가 있고 얘는 근호가 없잖아요. 다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더 커요. 이 전체적인 분수로 보면은 분모가 더 작을수록 큰 분수니까. 그래서 얘가 더 큰 분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감소가 되고 증가가 되면서 역시 여기에서 극소가 되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요 4a 제곱에서의 함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fx에다가 4a 제곱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f 4a 제곱은 루트 4a 제곱 마이너스 a ln 4a 제곱 되고요. 그리고 근호 베껴주면은 2a가 되고요. 역시 여기도 2a 전체의 제곱으로 하면은 2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2a로 묶어줍시다. 얘가 이제 최소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은 이 부등식이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fx라고 두었던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해냈던 이 최소값이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얘가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2a는 0보다 커야겠고요. 따라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하나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부등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묶었네요. 여기서 이양할게요. 자, 그럼 약분되면서 1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ln 2, 여기는 ln 2a. 그럼 이렇게 위치 다 1보다 크니까 그대로 부등식 풀어주면 이렇게. 따라서 a는 2분의 2보다 작다. 그러면 아까 구했던 0과 합쳐주면 a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시 메인 아이디어는 뭐다?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큰 거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푼 거였습니다.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19-3번 두 함수에 대하여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이디어만 확인을 해보면은
fx는 지금 탄젠트의 그래프고요. gx는 1차 함수네요. 그러면은 탄젠트 이게 두 개를 연립해서 이항을 해가지고 뭐야?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다라고 이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역시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보다가 뭔가 복잡하고 내가 구할 수 없는 게 나왔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전향을 해서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이 방법이 최고야, 1번 방법이 최고야,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어떤 함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쓸 수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문제도 1번으로 이제 풀다 보면은 아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좀 막히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미분하시게 되면 얘는 이제 탄젠트 EX는 속함수 미분한 거 앞에다 적어주시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었죠? 마이너스 A. 이건데 얘가 0이 되는 0이 되는 함수값을 x값을 구할 수가 없어. 얘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최소값으로 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역시 a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자. 이렇게 사고의 전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아무튼 요 두 번째 다시 방법으로 그럼 접근을 해보면은 탄젠트 EX의 그래프가 AX의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식만 가지고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직접 그려가지고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E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의 범위가 0부터 4분의 파이로 주어졌으니까요. 다 그릴 필요는 없고 4분의 파이까지만. 그럼 탄젠트 원래의 함수의 그래프는 주기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파이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한 주기였어요. 기본 그래프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던 거였죠. 이게 이제 기본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탄젠트 EX예요. 그럼 어떻게? X축으로 2배만큼 압축된 거죠. 주기가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EX의 주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지금 x의 범위가 4분의 파이까지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은 포함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지금 탄젠트 E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X가 그러면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러면은 항상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AX의 그래프. 자, 여기까지 그래프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AX의 그래프가 탄젠트 EX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존재하기 위한 이 A의 범위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A가 기울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탄젠트 EX라고 하는 그래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보다는
한 점에서 만날 때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0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될까요? 오호. 뭐 굳이 0보다 이제 음수가 되어도 어차피 이 그래프, 요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A는 그냥 이 한 점에서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탄젠트 EX랑 한 점에서 만날 때가 바로 어떤 기울기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 아까 사인 그래프 방정식을 풀 때 이 동영상 강의에서 방정식의 활용을 풀 때 사인 그래프의 변곡점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사인 그래프에서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위로 블록으로 변하는 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 점에서 지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변곡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세 점에서 만나는 거였고,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보다 커지게 되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다. 이렇게 접근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탄젠트 함수도 사실 원점 대칭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0,0에서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 그러니까 0,0을 지날 때에까지가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이 변곡점보다 커지면 기울기가 변곡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 커지면은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변곡점에서의 기울기보다 작아지게 되면 안 만나는 거예요. 지금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디다 적을까? 여기 보이나요? gx죠 지금. gx인 ax가 fx는 탄젠트 ex인데, 탄젠트 ex의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어때야 한다? 같아도 될까요? 같아도? 일단 답부터 공개하면 작거나 같아야 하는 건데, 왜 같아도 되느냐? 변곡점이 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변곡점 0,0이랑 같아지게 돼도, 그러니까 0,0을 지날 때의 기울기가 되어도 이 둘은 안 만나는 거예요. 지금 0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0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X의 기울기가 변곡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가 되어도 탄젠트 EX랑 AX는 안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같아도 되는 거예요. 변곡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와 같아도 되는 거예요. 같아져도 안 만나니까 둘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뭘 구해야겠어요?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탄젠트 EX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미분계수니까 도함수를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fx가 탄젠트 EX였으니까 이제 도함수는 2 시컨트 제곱 EX인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0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시컨트는 우리가 사실 이제 코사인 값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코사인 제곱 2 곱 0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1제곱은 1, 1분의 1도 1, 2 곱해주면 2 이렇게 되는구나
아하,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2네요. 따라서, 아이고야, 따라서 A는 어떻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다 구하라는 게 뭐다?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2 이렇게. 아이고 정확히 하면 최대값은 A의 최대값은 2 이렇게 적어줘야 정확하겠죠? 자, 다시 한번 문제 정리해 볼게요. 지금 fx와 gx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를 주어졌는데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방법으로 풀 때에는 최소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가질 때의 x값 구하는 것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fx가 gx보다 큰 경우로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보자. 왜냐하면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 자체를 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히나 원점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탄젠트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한 점에서 그 만나는 경우가 변곡점을 지날 때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19-4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코사인 x의 그래프하고 역시 그냥 k라고 하는 함수 이 둘 사이가 얘가 더 크다라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각각의 경우를 가지고 이제 풀어보시다가 좀 더 쉬운 방향으로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쉬우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얘가 K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해주려고 하면은 결국 얘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 건데 또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래서 역시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이제 얘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편하겠다.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요? 직접 해보세요. 이걸로 풀다가 보면은 뭔가 막혀. 안 나와. 어려워. 그래서 아이고 2번으로 풀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으로 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좌변의 식을 fx라고 하고 자, 그럼 역시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x값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요. 이 범위에서의 fx가 증가를 하고 x는 0보다 큰 구간에서 이게 첫 번째 방법 여기서 두 번째 방법 f에서 fx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f0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이거나 2번이거나 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거 1번을 이용을 하다가 안 되네 하면은 이제 2번으로 이제 더 전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이제 요령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푸시면서 막히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제 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fx의 최소값을 구하든 증가를 구하든 어쨌든 도함수를 구해야 하는 거니까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자, fx를 이렇게 둔다면 프라임 x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x, 이건 상수니까 사라지겠죠? 자, 그럼 이제 역시 얘가 0이 되는 x 값을 구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사인 x의 방정식을 가지고 푸는 거는 괜찮은데 앞에 2x가 막 더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냐, 증가로 푸느냐라고 보자면, 또 x가 0보다 큰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사인은 양수되고 음수되고 양수되고 음수되고 하기 때문에 부호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게 명확하진 않아요. 잠깐만. 네, 이 x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래서 f 프라임 x 자체에서 뭔가 x값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부호 판단하기도 어렵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이계도 함수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이분함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상수이기 때문에 얘의 부호 판단하는 게 훨씬 쉽죠. 자, 그러면은 역시 코사인 x가 이제 0이 되게 하는 건 값은 이제 변곡점의 값을 그 x 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계도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은 최소값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뭘 판단하셔야 되느냐? 부호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셔서 f'의 증가 감소 상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로 판단을 하셔도 되고 부등식으로 판단을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더 편하니까 그래프로 해볼게요. 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0보다 큰 쪽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뭐 이번에는 막 이렇게 정확한 값을 그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자, 이게 한 줄기 그려주고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x이기 때문에 y축 대칭 이동. 네. x축 대칭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될 테고요. 다른 색깔로 해보자. 위까지가 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그래프고요. 지금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러면 똑같게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1, 2, 3 되면서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게 2 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그래프. 그러면은 여기가 쭉 계속해서 이어서 그려지겠지만서도 어쨌든 부호가 어떻다. 1과 3 사이에 그려지기 때문에 항상 0보단 크겠구나 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f'x의 부호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다? f'x는 증가한다인 거죠. x는 0에서. 이므로 적어준다면, 이므로 x는 0보다 큰 구간에서 f'x는 증가하는 거고요. 얘가 증가하는 함수인 거야. 그럼 얘가 증가하면서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x는 0이라고 하는 구간에서 항상 0보다 큰 함수가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건지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f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성립하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fx가 증가를 하고
f0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f'x에서 이걸 바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계 도함수까지 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계 도함수에서 역시 이의 부호를 가지고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다시 fx가 증가하는 거고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f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하겠다는 거죠. 이걸 증명하는 과정을 두 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f'x에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계 도함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여기서 이걸 증명하고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fx 증명하고 복잡하죠. 자, 아무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서 써야겠다. 복잡하니까. 다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f'x가 0보다 크므로 f'x는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증가하고요. 그러면 f'0이 0 대입하면은 2 곱하기 0이고요. sin 0은 0이니까 0이죠. 이므로 f'x는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요거인 거죠. 자, 그러면 f'x가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fx는